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L 한국 여자 바둑리그 5라운드 3경기입니다. 부안 곰수소금과 경기 호반건설의 대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먼저 끝났던 2국 속기대국에서는 이 호반건설의 박지영 선수가 먼저 선승을 거뒀어요. 네, 일단 호반건설이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는데 지금 이 모습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이죠. 네. 대국장에 한복을 입고 곱게 단장한 이 오늘 결혼한 새 신부 김혜림 선수의 등장입니다. 너무 고우네요. 네. 네, 부안 곰소소금 팀의 김혜림 선수와 경기 호반건설의 김윤영 선수가 3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이런 적은 처음이죠? 결혼식을 마치고 대국을 했던 기사는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바둑리그에서 최철환 선수가 결혼식 날 네.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이 강동현 선수와 바둑리그 대국을 펼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복을 곱게 입고 대국하는 모습은 처음 보네요. 예. 네. 김혜림 선수, 김윤영 선수입니다. 지난해 성적 김혜림 선수 4승 8패, 김윤영 선수 5승 6패. 그래도 견조한 성적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김혜림 선수가 현재 이 2016 여자 바둑리그에서는 성적이 좋지 못한데 오늘 이 좋은 날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번 3국 김윤영 선수의 흑번, 김혜림 선수가 100을 지게 되었습니다. 최철환 선수 그러고 보니까 좀 전에 검토실에 있었잖아요. 네, 검토실에 있다가 이제 방금 전에 사라졌는데요. 네. 제가 최철환 선수에게 그 당시에 이 결혼식 날 대국을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는데 본인은 좀 정신이 없어서 대국 내용도 좋지 못했고 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간 후회를 했는데 이 김혜림 선수는 본인과도 같은 이 전철을 밟지 않기를 하면서 응원 메시지를 꼭 전해달라 했습니다. 그랬나요? 김혜림 선수는 오늘 어떤 내용을 보여줄까요? 하긴 제가 김혜림 선수여도 좀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두 가지로 갈릴 수가 있어요. 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 바쁘거나 혹은 몸이 아플 때 그때 오히려 바둑에만 더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무튼 김혜린 선수가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 경기 호반건설의 김윤영 선수가 팀원들이 부진한 사이에도 홀로 이제 제 몫을 다해줬던 선수 아닙니까? 꾸준히 여자 바둑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이 감각이 좋은 김윤영 선수가 또 이 어떤 흥미로운 바둑을 보여줄지 이 두 선수의 매치업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김윤 선수 역시 경기 호반건설의 든든한 선수인데요. 네, 이제 3국 속기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1국 이 장고대국, 부안 곰수소금의 김혜민 선수와 경기 호반건설의 권주리 선수의 대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번 장고대국 함께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네, 빠르게 한번 수순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앙 쪽에서의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바둑은 초반부터 급전으로 시작이 되어서 끊임없이 전판에 걸쳐서 힘 대 힘의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민 선수가 원래 그렇게 펀치를 잘 휘두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노련하게 팔을 이끌면서 두텁고 중후한 바둑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이 신예 기사를 만나서 서로 파이팅 넘치는 그런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여기까지 멀리 벌리니까 권주리 선수가 침입을 하면서 첫 전투가 시작이 되었고요. 여기서 백도 넓기 때문에 귀를 지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먼저 끊으면서 급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권주리 선수가 하나만 호구쳐두고 두 점을 살려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전투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이 싸움이 중반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네. 일단 여기까지의 진행은 백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저렇게 안쪽에 흙이 받을 수밖에 없게끔 유도해냈고 무엇보다 이곳에 째고 나갔을 때가 문제였죠. 하나 교환하고 이곳을 들어가니까
지금 이쪽을 넘는 것과 이 중앙 쪽에 한 점을 이용하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약간 흙이 곤란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권주리 선수가 중앙이 처리되기 전에 먼저 집으로 득을 보고 시작하기 위해 이곳을 밀었고 여기서 다시 김혜민 선수가 안에서 백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점을 움직이는 이 반발이 나오면서 굉장히 복잡한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결국 이 과정에서 일곱, 여덟, 흑이 이 장면에서 이곳을 단수 치지를 못했죠. 이곳을 단수 치면 백이 받아주고 나서 중앙 쪽을 끊으러 갔을 때 그때 흑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먹여쳐서 수상전한 것을 노리기 위해 네.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 백도 이곳에 늘 타이밍이 생겨서는 바둑은 김혜민 선수의 페이스입니다. 김혜민 선수 결국 상변 살아두었고요. 네. 그리고 전투가 여기까지 일단락이 되었는데 애초에 백이 흑의 진영에 침입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백이 실리적 이득을 많이 봤죠. 넷, 그러자 그 다섯, 실리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권주리 선수가 하변에서부터 여덟, 지금 강하게 전투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여기서 우변 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자 하나 밀고 받고 이곳에 날일자를 갔죠. 아, 그러고 입구자로 둔 건가요? 네, 지금 중앙 쪽으로 나온 장면입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흙이 아직 확실하게 살아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앙 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백의 열분을 노리고 있고요. 서로가 서로의 열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중앙 쪽의 접전이 여덟, 마지막 승부처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은 김혜민 선수가 약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장고대국에서는 부안 검소서군의 김혜민 선수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만약 이 흐름이 이어져서 김혜민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그때는 이 박지현 선수와 김혜민 선수 양 팀의 에이스가 1승씩 거두고 나서 마지막 상국이 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3국은 이제 속기대국인 김혜린 선수와 김윤영 선수의 대국이죠.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김혜림 선수와 김윤영 선수를 비교해 보면 김혜림 선수가 여자 랭킹 17위이고 김윤영 선수가 여자 랭킹 11위입니다. 사실 여자 랭킹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4라운드까지의 경기 성적만 본다면 차이가 좀 나고 있거든요. 네, 랭킹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성적이나 혹은 지금까지 상대 전적에서는 김윤영 선수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도 김윤영 선수가 3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홉, 이 김혜림 선수와 김윤영 선수의 바둑은 포석부터 벌써 급전의 조짐이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평범하진 않습니다. 김윤영 선수가 최근에 유행하는 이 네. 미니 중국식을 버리고 이 날일자 가는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자 김혜림 선수가 이쪽에 교환만을 시켜둔 채 바로 한 칸 역공을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 한 칸 역공은 좀 더 유장한 흐름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쪽을 걸치는 바둑이 더 많습니다만 뭐 급전을 유도하고 있고 여기서 뭐 3-3을 들어간다면 두텀과 실리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김윤영 선수가 만약 이 장면에서 이곳을 한 칸을 뛴다면 그때는 뭐 서로 피할 수 없는 전투입니다. 우선 김혜림 선수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3-3을 유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겠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시킨 이후에 여기를 걸치는 것과 이곳의 백의 모양을 넓히는 것을 맛보기로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나, 둘, 확실히 모양은 크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섯, 아, 일곱, 붙여가네요. 여덟, 아홉, 지금 어느 쪽에 눈을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혜민 선수는 권주리 선수의 이 전체 흑도를 공격을 들어갔죠. 자신의 약점도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공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이곳의 약점은
어차피 위쪽에서 단수 치고 나서 이 안에서 백돌만 살릴 수 있다면 크게 염려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혜민 선수의 생각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뭔가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우선 건주리 선수도 아래쪽에 있는 흙의 형태를 확실하게 안형을 갖추고 나서 이제 백의 약점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포커스는 백의 공격과 흙의 타겟입니다. 그 부분이 아직은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김혜민 선수가 이 장면에서 이곳을 젖혀간다면 여기서 처리가 어떻게 될지가 참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두는 것은 계속 끊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해도 백이 계속 실리로 득을 보면서 흙의 안형을 파괴하고 셋, 그러고 나서도 공격을 가는 여섯, 제스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덟. 이렇게 되고 나서 넘는 것과 이쪽 있는 것이 맞보기가 된다면 흙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막상 강력하게 잡으러 가니까 흙도 좀 어렵네요. 네. 그리고 지금 김혜림 선수와 김윤영 선수의 바둑은 우아기를 김윤영 선수가 지금 끊었는데요. 네. 이제 그쪽에 축머리가 될지 여부 그걸 봐야겠습니다. 보통 이쪽에 이 축으로 잡는 정석이 나왔을 때 이교환이 없는 경우 많습니다. 그때는 흙이 굳히면 백이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환이 있기 때문에 넷, 나가도 다섯, 여섯, 제 느낌으로는 축이 될 것 같아요. 아홉, 열. 축이. 네, 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장 백이 이곳을 받을 이유는 없고 김혜림 선수가 이쪽을 두거나 혹은 이쪽을 두면서 좌측의 모양을 넓히는 수단이 유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넓힌다면 결국 이제 이곳을 늘고 이쪽을 받는 식의 교환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러고 나서 흙의 모양을 넓히고 30초. 백도 다가오는 이런 진행이 좀 무난한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구대국은 어떤가요? 김혜민 선수가 적당한 수가 아닌 정말 흑도를 다 잡으러 가기 위한 그런 칼을 빼들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강공을 갈 때에는 사실 어느 정도 흙의 형태가 정돈되고 나서 이쪽을 끊어왔을 때 좀 우려스럽거든요. 백의 입장에선. 30초. 하나, 둘, 김혜민 선수가 저와 이 입단한 시기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기 때문에 여덟. 예전부터 이 소소회에서 연습 바둑을 두고 할 때부터 이 선수의 바둑을 많이 봐왔는데 네. 이렇게 강공을 선택하는 것은 많이 보진 못했어요. 정말 드문 경우인가요, 오늘이? 네, 그렇습니다. 흔치 않은 김혜민 선수의 강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 강공이 잘 먹혀야만 강공이지 사실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무리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30초. 하나, 둘, 셋, 넷, 결정타를 염두에 둔 강공과 일곱, 무리수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방금 전에 이 권주리 선수가 착수한 곳, 그곳으로 백이 젖혀서 공격을 갔다고 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흑도를 공격하면서 김혜민 선수가 충분히 우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강공을 택했기 때문에 약간 흐름이 좋지 않았던 권주리 선수도 이제는 반대로 우측에 끊는 것을 보면서 좀 더 바둑을 복잡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권주리 선수에게도 수단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곳을 끊어도 김혜민 선수가 믿는 구석이 바로 이곳의 선수 교환이죠. 이곳을 둘 때 항상 흙은 이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아래쪽에서 한 칸을 띄거나 혹은 이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면 이 백돌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주리 선수가 지금 하변 쪽에 끊는 것도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곳을 뒀을 때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를 따내면서 일단 패로 버티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이곳에 교환이 되기 전에 먼저 끊는 것이 권주리 선수의 타이밍이고 가장 좀 까끌까끌하게 버티는 그런 느낌을 주는 수입니다. 네. 다섯, 여섯,
결국 속기대국은 충머리를 받게 되었네요. 네, 지금 충머리까지는 교환이 되는데 김혜림 선수가 자신의 모양을 키우고 상대도 서로 모양을 키우는 그런 진행을 마다한 채 서로 모양을 깎아 들어가는 식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공. 저수는 주변의 두터움을 이용할 때 흔히 쓸 수 있는 수법이죠. 두터움이 없을 때 쓴다면 네, 그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이제 주변이 백이 더 강합니다. 이쪽에 백돌의 두터움이 있고 네. 이곳도 이제 백의 돌이 하나 있고요. 만약 주변이 흙이 두터울 때 이 수법을 사용한다면 흙이 이쪽을 침입해서 제 역으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아직 이쪽에 단점도 있고 또 이 백 한 점도 조금은 외로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백이 좋지는 않습니다. 흙이 두터울 때는 그냥 받아주지 않는군요. 네. 지금은 백도 주변이 두터운데 사실 김윤영 선수도 이쪽에 거대한 벽이 있기 때문에 김윤영 선수가 지금도 이쪽을 침입해서 역습을 가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간다면 역습이고 뭐 이런 수도 역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 좌측을 향한다면 그때는 서로 무난한 진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권주리 선수가 역시 역습을 가했죠. 그곳에 백의 단점을 노리지 못한다면 이 전체 흑돌이 안에서 살기도 어렵고 산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권주리 선수가 마지막으로 믿는 구석 중앙 쪽을 끊어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여전히 김혜민 선수가 우세하고 권주리 선수가 위기입니다. 네, 장구대국 권주리 선수가 과연 이 흐름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김혜민 선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삼국 속기대국 부안 곰소소금의 김혜린 선수와 경기 호반건설의 김윤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오늘의 신부 이 김혜림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네. 새신랑 남편이죠. 김진훈 그러니까요. 프로도 지금 검토실에 와 있고요. 사실 대국 들어가기 전에 그 김진훈 선수와 김혜린 선수가 꼭 붙어 있었거든요. 네.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김윤영 선수가 이 강공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받아주고 무난한 진행을 선택을 할지 선택의 기로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시간을 좀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강공이라면 어떻게 두는 수단인가요? 역시 앞서 설명드린 하변에서의 역습이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깨 짚어가는 수단 선택을 했는데요. 네. 역습은 역습이되 조금은 무난한 역습입니다. 이 대국에 앞서서 부안 곰소소금 팀의 이 김효정 선수가 김혜린 선수를 붙잡고 뭔가 이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지시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끝나고 나서나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어느 쪽으로 밀어야 되나요? 보통은 아래쪽을 미는 것이 보통이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은 뭐 선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로 미는 것도 이상하진 않아요. 네. 김윤영 선수가 지금 역시 우측의 이 흑의 세력을 이용해서 지금 하변부터 싸움의 전단을 구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새 신부 김혜린 선수가 부안 곰소소금팀의 3장으로 이제 출전을 했는데요. 또 우리 새 신부를 응원하기 위해서 새 신랑이 함께 왔다고 해요. 네, 지금 검토실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보고 싶네요. 네. 신랑의 모습이죠. 아, 그러네요. 집에서 뭐 V를 한번 그릴 수 있는데 밝은 모습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김혜린 선수가 이 모습을 봤었어야 했는데. 이 모습을 봤다면 김혜림 선수는 힘을 얻음과 동시에 김윤영 선수가 좀 힘이 빠졌을 텐데요.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네. 밝은 모습으로 응원하는 김진훈 프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어깨 짚어가는 수, 꼬부려 가는 곳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 김윤영 선수가 30초. 하변에서 한 칸을 띄어서 둘, 계속해서 이 양쪽의 백도를 갈라가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여섯, 일곱. 네, 그 자리는 급속으로 여기서 김혜림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가는 것은 뭔가 흑의 의도에 좀 빠지는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애초에 이 백의 강공과는 다르게 좀 눌린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강하게 둔다면 역시 이곳을 가고 호구를 칠 때 다시 이쪽 날일자를 가서 뭐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진행도 일단 김윤영 선수가 원했던 이 우측의 흑의 벽을 이용하는 작전은 성공이죠. 한술 더 뜨네요. 끝없는 강수입니다. 역시 토끼는 없었던 건가요? 네, 역시 호랑이 사자가 우글거리는 이 한국 여자 바둑 리그죠. 강합니다. 강해요. 그리고 지금 이 날일자 수도 그렇고 지금 어깨 짚는 수도 그렇고 최대한 상대의 돌에 압박하는 전략인데 왠지 이 새 신부와는 어울리진 않지만 김혜림 선수의 기풍 자체가 역시 공격적입니다. 네. 참 오늘 의상은 한복으로 단아한 모습인데 주어지는 수의 내용은 그렇지는 않아요. 네, 끊임없이 강공을 선택하고 있고 또 김윤영 선수도 자신의 두터움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 역습을 가하고 있고요. 네 번 남았습니다. 이 하변과 좌변을 둘러싼 공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김윤영 선수는 수가 굉장히 빠르기로 유명하죠. 수읽기가 빠르고 판단력도 빠른데 그래도 갓 입단했을 무렵에는 그 빠른 수읽기를 통해서 착점 속도도 굉장히 빨랐지만 최근에는 좀 더 노련해지면서 다섯, 뭐랄까요, 좀 신중한 면이 생겼습니다. 일곱. 김유영 선수의 선택은 꼬부려서 막아가는 네, 수단인데요. 중앙을 좀 더 중시하는 수법이고 지금은 이 수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백이 날일자가 아니라 이곳을 두었기 때문에 하변 쪽에서 흑의 단점이었던 이곳 느는 수가 이제는 뭐 이런 곳이 좌측과 아래를 전부 맛보는 수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변을 굳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백이 쉽게 넘어갈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백의 이 교환이 이상하니까 지금 이런 의미에서 이곳을 꼬부린 겁니다. 그리고 김혜림 선수는 상대가 여기를 둔다면 일단 이 악수 교환은 받아내고 그 이후에 이제 하변을 향하는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서로의 수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원래 김윤영 선수의 기풍이라면 역시 하변을 막고 좀 더 강력하게 상대를 압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30초. 하나, 또 무난한 선택을 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까지 갑니까? 간접 보강을 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었지만 굉장히 바짝 다가서네요. 지금 이 수도 시작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이쪽 날일자나 이쪽 날일자나 우선 이 나와 끊는 단점을 없애고 나서 이 부분을 백이 받으면 이쪽을 막겠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처리가 되었을 때 흑돌이 여기 가 있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것이 이득인지 그 선택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여차하면 김혜림 선수가 여기를 두고 받으면 아예 이렇게 둬서 하나, 둘, 좌측을 완벽하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섯, 여섯, 일곱,
일단은 좀 더 무난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김윤영 선수는 하변 막아갈까요? 하변을 막아갈 수도 있고 지금 이쪽에서 생각보다는 백이 무난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예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아까처럼 이곳을 백이 향한다면 지금 젖혔을 때 막으면 이쪽 틀어 막는 수가 선수니까 이 부분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혜림 선수도 좀 더 강공을 선택한다면 이곳을 두어서 흙이 당장 움직이면 일곱, 여덟, 이쪽 나오는 것을 노리는 진행도 유력했거든요. 이곳을 붙였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뭐 부분적으로는 맥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곳을 찌르는 것이 교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반발을 한다면 찌르고 이쪽 단수를 쳐서 뭐 쉽게 선수로 차단이 되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흑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김혜림 선수가 그냥 이쪽을 꽉 있던지 30초. 처리를 했을 때 이 수가 실리로는 득이지만 백도를 굳혀주어서 여섯, 이득인지는 조금 의문인데요. 여덟, 아홉. 네, 지금 저렇게 두었을 때 네. 김윤영 선수의 선택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백 모양은 굉장히 단단해졌습니다. 네. 바둑은 항상 이 부분적인 호착이 전체의 우세로 연결되진 않거든요. 지금 김윤영 선수의 선택이 부분적으로는 아주 재기발랄한 그런 멋진 맥점이지만 30초. 백도를 굳혀주어서 둘, 결국은 셋, 가장 중요한 곳이었던 이 좌변 쪽의 백 모양을 나중에 삭감가는 데 있어서 일곱, 분명 악수 교환이기 때문에 그 교환은 제 느낌으로는 득이 없어 보입니다. 네, 늘어서 받아 갔고요. 네, 이제는 김예림 선수가 먼저 하변 쪽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나도 두고 싶은 자리죠. 좀 더 강하게 둔다면 이렇게 젖혀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급소 자리가 너무 아파서 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초월기를 한번 보내는데요. 그리고 김윤영 선수가 이쪽을 뭔가 돌파를 해내긴 했지만 이 부분의 흙의 연결고리도 완벽한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좌측의 백 모양이 점점 좋아지고 지금까지의 흐름은 김혜림 선수가 조금 괜찮아 보이네요. 하나, 둘, 네, 무난하게 하변 지켜두어 갑니다. 네, 경기 후반 건설의 검토실인데요. 네, 이국 승리로 이끌었던 박재현 선수가 보이네요. 네. 네, 박지현 선수가 지금까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네. 오늘 네, 승리를 제가 다 거두고. 기쁘네요. 네. 네, 5라운드 3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5라운드 3경기 부안 곰소소금과 경기 호반건설의 대결입니다. 네. 김윤영 선수가 계속 실리 쪽을 선택을 하고 있죠. 김혜림 선수의 이 수비적인 한 수에 대해서 김윤영 선수도 자신의 형태를 정돈하기 위해 확실하게 귀 쪽을 차지를 했고요. 대단합니다. 저라면 겁이 나서 당연히 이곳을 지켰을 텐데 이 수는 뭐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사실 모르겠어요. 방향은 이쪽에 받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입니다만 네. 엄청난 배짱입니다. 웬만한 선수였다면 이 수로는 이쪽을 하나 교환을 해두고 받을 때 여기를 지켰을 겁니다. 이제 김혜림 선수는 이쪽에 눌러오는 것이 싫었다는 뜻인데요. 30초. 눌러온다면 사실 백도 이곳을 두면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넷, 다섯, 이 무난한 진행을 벌이고 일곱, 상변 여덟, 쪽으로 갔기 때문에 뭐 김윤영 선수의 침입은 지금에 와서는 당연합니다.
저 좌변 쪽에 침입, 저 한 점을 백이 강력하게 공격할 수 없다면 네. 하나, 방금 전 김혜림 선수의 이 선택은 조금 아. 과하다는 느낌도 분명 있습니다. 여섯, 역시 방향은 좌변이었을까요? 네, 보통은 좌변이죠. 지금 저렇게 침입수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면 이 교환 자체가 당했고 계속 틀어 막으면서 이제 집을 깨러 들어갔을 때에도 아무래도 이 상변의 형태가 부풀어지는 것보다는 좌변의 형태 깨지는 것이 더 뼈 아픕니다. 일단 아래로 받아가는 수단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제 장고대국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1국과 3국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5라운드 3경기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권주리 선수가 이쪽에 있는 흑도를 다 타게 성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혜민 선수가 이쪽을 끊었고 여기까지 이었죠. 이쪽도 2점을 잡고 살았고 지금은 이 흐름으로 봐서는 중앙 살아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백도를 권주리 선수가 강력하게 공격을 가지 못하는 순간 김혜민 선수가 집으로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강렬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이으니까 30초. 네. 여기를 늘었어요. 둘, 이것은 권주리 선수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지금 마지막 승부를 걸어가는 겁니다. 한 점만 잡아간다면 형세가 좀 맞춰지나요? 그런데 일단 당장은 여기가 너무 중요하죠. 이곳이 워낙 커서 아, 네. 흑이 이곳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평범하게 가서는 권주리 선수가 불리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으로 김혜민 선수를 압박해야 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역시 김혜민 선수의 이 국면 운영이 노련하네요. 10초. 하나, 둘, 지금 셋, 대략적인 집계산을 해본다면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사석은 김혜민 선수가 4개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10집에 최소 15집은 나고 18, 24, 26, 28, 30, 50, 60, 70, 한 71집 정도 백이 나고 있습니다. 흑은 30초. 하나, 30, 40, 셋, 44, 다섯, 50, 여섯, 60. 여덟, 집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예순인가요? 네, 하나, 지금 이쪽 부분에 이 2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바둑은 무조건 여섯, 끝입니다. 네, 일단 반면 10집 정도의 차이인데요. 지금 김혜민 선수가 이 흑을 살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켜도 이제 여기를 붙였을 때 흑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여차하면 이 호구도 선수로 듣고 자체로 흑이 수가 너무 없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죠, 그곳은. 방금 전에 김혜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고 그냥 이곳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30초. 큰 차이로 바둑은 백이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돌은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 단수 치고 이쪽을 두면 계속 끊어가도 이 아래쪽 붙이는 것이 있어서 연결은 얼추 가능한데요. 네. 그 과정에서 백은 그냥 이 한 점을 제압하고 나서 이쪽을 붙인다든지 쉽게 살리기만 하면 바둑이 우세하기 때문에 하나, 지금은 김혜민 선수의 승세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30초. 여덟, 하나, 아홉, 둘, 셋, 넷, 아, 붙여가나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속기되고 김혜린 선수가 중앙 쪽으로 쉬어가는데요. 김혜림 선수도 그렇게 무난하게 짜는 그러니까 수비적인 기풍은 아니란 것은 제가 익히 알았지만 오늘 바둑은 평소보다도 더 공격적인데요. 이 새신랑에게 멋진 모습,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과감하게 두어가는 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김윤영 선수는 저 한 점은 쉽게 포기를 하더라도 이제 바깥쪽에서 삭감을 하면 충분하다는 판단이네요. 김혜림 선수와 김윤영 선수의 바둑은 사실상 지금부터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둘, 아직까지는 어느 한쪽이 크게 우세해 보이진 않네요. 여섯,
이 중앙 진영을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네. 김혜민 선수는 정말 간결하게 처리를 합니다. 하나, 둘, 그래서 방금 전에 이 김혜민 선수의 선택이 부분적으로는 손해가 크거든요. 여섯, 괜히 덮어 씌웠다가 지금 이쪽에 한 점을 제압을 당했고, 방금 전에도 사실은 이 끊어 잡은 수로 이쪽을 찔러야지 끊으면 늘어서 어차피 찔러도 치받으면 흙이 잡히는 형태였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흙은 이쪽을 찔렀어도 여기를 붙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서 뒤로 젖히는 것이 낫죠. 이렇게 처리가 됐다면 끊고 따내는 식의 형태였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건주리 선수가 꽤 득을 보긴 했습니다만, 바둑은 역시 집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었기 때문에 김혜민 선수의 우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좀 판이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건주리 선수 집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데도 계속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는데요. 네. 지금 차이가 적게 나는 바둑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김혜림 선수는 크게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강렬한 공격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백의 진영 안에서 김윤영 선수가 타개를 하는 모습인데, 저 돌이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김혜림 선수는 얼마나 흑돌을 괴롭힐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김윤영 선수는 다섯, 어떻게 쉽게 살 수 있는지 여부, 이제 그것이 우측의 흙의 모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0초. 첫 번째 승부처부터 아주 격렬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백이 계속 늘다 보면 흙도 날일자로 이 중앙 쪽을 빠져나오는 이 타이밍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지 않으려면 김혜림 선수도 어느 타이밍인가 이곳을 2단 젖혀서 계속 틀어 막아야 되고, 막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젖혀갑니다. 이제 또 이 날일자 사이를 건너붙이는 이 단점은 생기고, 네. 정말 바둑이 복잡합니다. 네, 젖혀가는데요. 지금 김혜림 선수가 젖혀가는 것도 자신의 형태 안쪽으로 김유영 선수가 파고 들었기 때문에 쉽게 타개를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맛은 나빠도 한 번 더 젖혀가야겠죠. 네, 일단 기세는 젖혀가고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늘어간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1000원짜리로 는 것보다 좋긴 한데, 어쨌든 지금 두는 제스처로 봐서는 저 흑돌을 강력하게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처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젖혀가는 수는 거의 노타임으로 뒀거든요. 네. 얼마 전 이세돌 구단과 이 알파고의 대결로 인해서 이 기세라던가 혹은 뭐 이 대국시 풍겨 나오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역시 바둑은 계산적이어야 된다, 하나, 이런 평가도 분명 있습니다만, 넷, 역시 인간 대 인간의 대결에서는 저런 기세도 아, 바둑을 재미있게 만드는 한 요소입니다. 기싸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확실히 이 사람과 사람이 두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돼서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김혜림 선수가 일단 한번 굴복을 시켰고, 이제는 뒤로 물러서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강공으로 가봤자 어차피 이런 곳을 두었을 때 계속 끊어가진 못합니다. 이쪽이 지금 백이 잡히죠. 그래서 어느 타이밍인가 결국 돌아서야 한다면 지금이 하나, 그래도 이을 타이밍으로 보이고요. 셋, 이곳을 잇는다면 김윤영 선수가 이곳을 붙여서 여섯.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중앙 탈출을 시도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발 더 강수를 선택하는 것이 여자 기사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수가 그런 수죠? 네. 쉽게 이 흑도를 타개시켜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방금 전에 저 급소 자리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김혜림 선수 워낙 좀 공격적인 기분인 건 알았지만 오늘 대국은 정말 강하게 두어가네요. 네. 넷,
일곱, 여덟, 확실한 것은 이 남편이죠. 새신랑 김진훈 프로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인 바둑으로 보입니다. 김진은 프로는 어떤가요?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 정도 공격적이진 않아요. 그만큼 이 정도 공격적인 기사는 드물죠, 좀. 네, 지금 이 자신의 진영에 들어온 김윤영 선수의 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은 뭐 김윤영 선수도 큰 실수는 없었기 때문에 넷, 다섯, 조금 해설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만 이제부터 승부입니다. 네, 김혜림 선수가 김윤영 선수의 돌들 공격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곳 정리가 승부에 큰 영향을 주겠는데요. 뭐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지금 이쪽을 잇고 나서 계속 공격하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이런 곳을 빠져나왔을 때 백이 강렬하게 둔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서 공격을 가게 되고 우측이 흙이 닫힌다면 다 살더라도 백의 페이스이고요. 마지막 30초. 또 반대로 이곳이 오히려 굳어지면서 이 흑도를 살릴 수 있거나 혹은 계속 중앙 쪽으로 탈출하다 이 천원 끊는 단점을 역으로 찔러 들어갔을 때 그런 것이 통한다면 네. 바둑은 흑의 페이스입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라서 앞으로의 여덟, 이 결과를 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이 싸움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겠네요. 네. 네, 이제 장고되고 끝내기가 거의 다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역시 흐름은 김혜민 선수의 흐름인가요? 지금 이 끝내기 단계에 접어들어서는 김혜민 선수가 지금 불필요한 이 중앙 쪽 끊는 수도 두었고요. 이 수는 사실 여기를 두는 것이 훨씬 컸었죠. 그리고 이 우변 접전에서도 하나, 둘, 괜히 쉬었다가 한 점이 잡히고 둘, 잡힐 때에도 찔러서 더 득을 볼 수 있음에도 그것도 두지 않았고요. 여섯, 권주리 선수가 맹추격을 하고 있긴 한데 바둑은 여전히 김혜민 선수의 우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개각을 더 해볼까요? 네. 그럼 사석은 5개 백이 더 따내고 있습니다. 10집에 13집, 15, 16, 17, 18, 20, 24, 30, 40, 50, 60, 69집. 백집 69집입니다. 이곳을 따내면 70집이죠. 흑은 여섯, 일곱, 20, 24, 32, 40, 50, 60, 67집. 네, 지금은 반면으로도 김혜민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역시 그 중반 이후에 집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였네요. 네. 김혜민 선수의 승리가 유지역시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1대1입니다. 이 김혜림 선수와 김윤영 선수의 대결이 팀의 운명을 좌우하겠네요. 승부판이 되었습니다. 여덟, 아홉, 아, 근데 내용이 너무 재밌는데요. 네, 정말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형을 쉽게 갖추는 것도 허락하지 않네요. 뭐 오늘 같은 이 결혼식이 있었던 날에 대국을 하는 것은 평소 자주 볼 수 있었던 상황은 분명 아닌데요. 하나, 어떻게 보면 이 김혜림 선수가 뭐 자처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부안 곰소소금 팀에는 이 용병이나 후보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홉, 그런 면에서 이 팀의 부담을 김혜림 선수가 좀 짊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 승부가 날지 참 흥미로운 부분이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부안 곰소소금 팀에서도 과연 다른 팀들처럼 이 외국 용병을 도입을 할지 어떨지 좀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부안 곰소소금 팀만 용병이 현재 없지 않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용병을 다 쓴 것은 아니죠. 이제 후보 선수가 그러니까 한국 선수가 있는 팀도 아, 있고 후보 선수가 예. 없는 거죠. 그리고 경기 호반 건설 팀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 바둑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시에이민 선수가 팀의 용병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스케줄도 바쁘고 해서
팀이 위기 상황임에도 한 번도 등판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등판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뭔가 확실히 팀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뭐 약 10년 동안 일본 여자 바둑계에서 최강으로 군림하고 있는 선수니까요. 네, 다섯, 여섯, 일곱, 한국이나 중국의 이 최강 선수들에 비해서 여덟, 세계 여자 바둑 대회에서의 활약은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재 경기 호반 건설팀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예림 선수가 지금 좌측에서 바로 공격을 들어가진 않았어요. 김유영 선수가 지금 모양을 잡아가니까 당장은 별다른 공격 수단이 보이진 않았던 겁니다. 우선 이쪽을 침입을 했고요. 30초. 하나, 이곳은 이 백한점을 강렬하게 김유영 선수가 공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여섯, 이런 식의 진행인데 이제 서로 쉽게 타개가 됐다고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집 계산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략적인 집이겠죠. 백집은 35집이 두텁습니다. 흑은 이곳과 이곳 실리를 합쳤을 때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8에 한 반면 10집 정도 흑이 앞서 있는데 좀 집으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역시 양쪽이 쉽게 타개가 됐을 때에는 약간 김유영 선수의 집이 돋보이는 국면입니다. 네, 김예림 선수가 이 부분에서 좀 더 강렬하게 공격을 갈 수 있을 법한 형태였는데 네. 한 발 늦췄다는 것 자체가 김윤영 선수의 숨통을 좀 틔워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김예린 선수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이 중앙쪽 김윤영 선수의 돌은 좀 여유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30초. 네, 하나, 지금 김혜민 선수와 권주리 선수의 일국 장고대국이 다섯, 바둑이 끝이 났는데요. 네, 지금 개가가 진행되고 네. 있거든요. 네, 장고대국 상황 한번 가볼까요? 네, 권주리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장고대국입니다. 네, 일단 지금 검토실 모습인데요. 네, 끝이 났습니다. 아, 결과가 나왔나요? 바둑은 김혜민 선수가 반면으로도 6집을 남겼고요. 덤을 합쳐서 12집 반승을 거두었습니다. 역시 그 초반 전투 부분을 좀 짚어보고 있네요. 네, 중앙전을 짚어보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마지막 김혜민 선수가 약간 우세함을 그대로 승세로 결정짓는 이 강렬한 공격을 선보였고요. 그 부분에서 권주리 선수가 잘 받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복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권주리 선수 오늘도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이 재능 있는 새내기 선수의 첫 승은 미뤄지게 됐고요. 네, 다음 기회에 봐야겠네요. 네, 김혜민 선수는 역시 언제나 꾸준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서 김혜민 선수 개인 전적 3승 2패 5라운드까지 성적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혜민 선수 역시 여자 랭킹 2위다운 그런 강렬한 모습 오늘 보여주었고요. 깔끔한 대국 정리였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스코어는 1대1입니다. 부안 곰수소금과 경기 호반건설 2국까지 결과 1대1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네, 곰소소금 팀의 검토 모습인데요. 네, 김효정 감독과 김진훈 프로가 세심부를 응원하고 있고요. 윤지 프로의 모습도 보이고, 3국을 검토 중이네요. 네, 이유진 선수 그리고 김미리 선수 많은 선수들이 이 3국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을 함께 갔다가 응원 온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오늘 검토실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로 북적거리고 있는데 네.
오늘만큼은 김윤영 선수보다는 김혜림 선수를 응원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김윤영 선수가 본의 아니게 오늘 악역을 자처하게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네. 보여주는 모습은 역시 평소 그대로 강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흔들림이 없죠. 네, 이제 지금, 중앙 쪽 돌은 안정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지금 서로 지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우측 이 흙의 모양 쪽으로 계속해서 김혜림 선수가 파고들고 있고 김윤영 선수는 좌측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식의 바꿔치기 그리고 서로 갈 길을 가는 진행이라면 애초에 형태 자체가 우변의 흙 모양보다는 좌측의 백 모양이 더 거대하지 않았습니까? 김윤영 선수의 반면 운영이 현재까지는 성공적입니다. 수순을 좀 짚어드리자면 네네. 이곳을 밀고 나서 여기를 붙여서 안정을 꾀했고요. 둘, 셋, 김혜림 선수가 네. 이쪽을 미끄러져 들어가니까 여섯, 다시 한번 이제 서로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자 이곳을 두고 지금 붙인 장면입니다. 애초에 배경 형태가 거대했는데 이 중앙 쪽까지 두들겨 맞고 나서 잠시 한눈판 사이에 흙이 꽤나 잘 살았죠. 지금 집으로도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면서 살았고 우선 이 베개 모양이 너무나도 많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은 초반에 김혜림 선수의 우세가 많이 사라진 모습이고요. 흐름 자체는 김유영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30초. 하나, 네, 역시 백의 큰 진영을 넷, 깬 김유영 선수 쪽이 여섯, 조금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바둑은 당장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집으로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좌측이 깨지긴 했지만 우측의 흙 모양도 깨지면서 큰 차이가 없고 또 그것은 역시 원래의 흐름이 김혜림 선수가 좋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 바둑의 승부처는 역시 중앙이 될 것 같아요. 중앙에 있는 백의 모양은 두텀을 이용한 집 모양으로 변신도 할 수 있고 또 흙이 백의 열분을 찔러 들어갈 수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곳의 처리가 앞으로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둘, 셋, 넷, 팀 승부 1대1 상황에서 3국 여덟, 김혜린 선수와 김윤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지금 그곳을 치부한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나오겠다는 뜻이었죠. 네, 일단 중앙 쪽으로는 김유영 선수가 빠져나오면서 타개를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점점 더 중앙의 백돌은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타개가 관건입니다. 너무 넓어서 어떻게 좀 두어가야 될지 중앙이 어려운데요. 네, 지금은 뭐 백이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어서 정리를 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강하게 둔다면 이제 이곳을 한 칸 띄면서 아홉, 이쪽의 흑돌을 중앙으로 내몰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수는 뭐랄까요 좀 결정을 짓지 않는 수입니다. 이곳은 당장 씌어가는 것은 이쪽에도 이제 터져 나올 그쪽에 흙의 열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집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큰 수죠. 다음에 이곳을 내려서는 것도 있고 반대로 흙이 먼저 간다면 이곳까지 찔러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자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히려 좌변을 두네요. 네, 하지만 그곳은 뭐 당장 어떤 수가 있는 곳은 아니죠. 이곳을 이어봤자 끊으면서 이곳과 이곳 지키는 것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유영 선수가 여기를 이어두는 교환도 다음에 오히려 이제 백이 끼어서 뒤로 돌리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꼭 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초읽게 쫓기면서 이곳을 두었는데요. 둘, 잊지 않는다면 당연히 손해입니다. 넷, 다섯, 이 형태에서 끄는 거니까 이 한 점을 끊어 잡았을 때 백의 집 모양이 달라지죠. 아홉. 지금까지의 흐름은 초반은 김혜림 선수의 우세, 그리고 중반은 김유영 선수가 그 흐름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제부터 5대5 승부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이제 3국의 승부처는 중앙이 될 것 같습니다. 부안 곰소소금과 경기 호반건설의 3국, 김혜림 선수와 김윤영 선수의 출전 대국입니다. 네, 현재 두 팀 모두 그리 팀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두 선수에게 무거운 짐이 지어졌는데요. 과연 이 두 선수는 오늘 대국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까요? 5라운드 3경기 경기 호반건설과 부안 곰소소금의 마지막 대국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